자, 지금 프롭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게 트레일링 threshold라는 개념이 됩니다. 처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나의 승률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돈을 얼마를 따는지, 나의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나의 승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롭 트레이딩이라는 건 결국 매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따는 트레이더들한테 계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지, 나의 드로우다운을 얼마만큼 신경 쓸 수 있는지, 돈을 덜 딴다라고 해도 돈을 덜 잃을 수 있는 트레이더들한테 계좌를 지원해 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MD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MDD뿐만 아니라 트레일링 MDD의 개념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트레일링 threshold라는 금액은 결국 이 트레일링 MDD의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만 보고 있어요. 내가 돈을 1,500불 따면 25,000불짜리 계좌를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돈을 3,000불 따면 50,000불짜리 계좌를 받을,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물론 따야 되죠. 3,000불을 따야 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금액이 아니라 이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만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트레일링 MDD의 개념이 없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개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개념은 바로 이 MDD와 트레일링 MDD의 차이점입니다. 자, 먼저 MDD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MDD라는 것은 맥시멈 드로다운이잖아요. 즉 최대 연속 손실의 폭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X축을 매매 횟수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Y축을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고, Y축은 저희가 계좌라고 하겠습니다. 자, 계좌의 시작이 50,000불이라고 할게요. US 달러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달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MDD가 예를 들어서 5,000불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최대 연속의 손실폭이 5,000불이 되면 내 계좌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내 50,000불의 시작 금액에서 내 계좌가 45,000불을 치는 순간, 보라색으로 제가 선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45,000불이 되는 거죠. 50,000불이 쭉 내려와가지고 45,000불을 치는 순간 내 계좌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라오는 순간도 있잖아요. 내 계좌가 52,000불이 됐다가, 하지만 결국 45,000불을 치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51,000불이 될 수도 있고, 갔다가 쭉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건 MDD가 5,000불이라는 것은 결국 45,000불을 쳐야 내가 아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은 간단하죠? 하지만 트레일링 MDD의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트레일링의 MDD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트레일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트레일링이라는 것은 이게 따라가다 라의 의미예요. 따라가다. 뭔가를 따라가는 거죠. 트레일링 MDD가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트레일링 스탑 로스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일링 스탑 로스. 스탑 로스가 뭐죠? 손절이죠. 자, 손절인데 그럼 트레일링 따라가다 하잖아요. 손절을 따라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개념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일링 스탑 로스의 개념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매수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맨 처음 들어갈 때 손절을 아래에다가 걸고 들어가시잖아요. 손절을 여기다 두시겠죠. 손절을 안 걸고 들어가는 트레이더는 없으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잔 파동으로 쭉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진폭이 좀 큰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세의 기준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 이동평균선이 얘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에서 저희가 트레일링 스탑 로스 함께 볼 텐데요. 따라가는 손절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추세의 기준은 이동평균선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 플러스 ATR의 개념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걸었던 손절을 이제 위로 공격적으로 따라간다라고 해도 변동성이, 여기 자체는 지금 잔파동으로 올라갔고요. 여기는 큰 파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다릅니다. 즉 트레일링 스탑 따라 올라가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변동성이 지금 작은 거잖아요. 여기는 변동성이 지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걸어놨던 이 손
손절의 자리에서 추세의 기준에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일링 스탑이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여기 내려와서 손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가다가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손절을 올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작을 때는 얘가 촘촘하게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는 얘가 점점 더 이렇게 촘촘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촘촘하게 따라가면 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와리가리를 치면서 바로 쳐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트레일링 스탑이 어떤 식으로 따라가냐면 이 ATR의 개념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에 멀리 떨어진 트레일링 스탑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내 원래 손절은 여기였는데 이제는 손절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 되겠죠. 즉 트레일링 스탑 로스, 나의 손절이 이 올라가고 있는 가격과 그리고 ATR 변동성에 따라서 따라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트레일링 따라간다 라는 의미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 트레일링 MDD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MDD는 MDD인데 트레일링 이제 따라가는 MDD입니다. 즉 따라가는 최대 연속 손실 폭이 되겠죠. 자, 똑같이 그러면 내 매매 횟수를 X축으로 두고요. Y축에는 여러분의 계좌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5만 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레일링 MDD가 그리고 여전히 5,000불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똑같죠? 여기를 치면 내가 계좌가 아웃입니다. 프롭 트레이딩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45,000불이 되는 거잖아요. 5,000불을 쳤을 때 이 계좌는 아웃인데 이 트레일링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 계좌가 만약에 올라갔어요. 내 계좌가 52,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따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의 MDD 또한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45,000불을 쳤을 때 MDD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52,000불을 기점으로 47,000불을 쳤을 때 MDD를 치게 되는 개념이라는 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따라가는 MDD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손실의 폭이 바로 5,000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좌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올라가면 얘도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결국 여러분이 계좌를 55,000불로 만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55,000불이 됐어요. 그러면 트레일링 MDD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만 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5,000불을 기점으로 5,000불 다운은 5만 불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다음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여러분의 계좌의 최고가는 55,000불입니다. 즉 내가 5만 불을 쳤을 때 MDD를 치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55,000불이 54,000불로 내려왔습니다. 53,000불로 내려왔습니다. 내 계좌가 53,000불이라는 것은 나의 MDD의 폭은 얼마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3,000불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공간이 3,000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따라온 MDD의 개념에 따라서 내가 5만 불을 치면 내 계좌는 아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53,000불이 되었습니다. 내 계좌의 최고가는 55,000불이에요. 만약에 54,000불이 다시 되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나의 MDD는 얼마가 남은 겁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항상 내 계좌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만큼이 트레일링 MDD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4,000불까지 왔다가 3,000불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얘가 마이너스 1,000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MDD는 그대로 5만 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4,000불을 찍고 다시 53,000불로 왔다라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3,000불의 공간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몇 가지의 케이스를 더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프롭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52,000불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겠습니다. 52,000불까지 내려오면 나의 MDD는 얼마가 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0불이 남은 겁니다. 이 공간이 2,000불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MDD는 2,000불이 남았어요. 여러분의 계좌는 52,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여러분이 계좌가 최고가를 갱신하지 않는 이상 이 트레일링 MDD는 따라오지 않아요. 최고가를 갱신해야만 따라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52,000불을 기점으로 내가 54,000불을 갔다가 돌아오든 53,000불을 갔다가 돌아오든 53,000불이 됐다가 4,000불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든 상관이 없어요. 트레일링 MDD는 여전히 5만 불에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계좌가 55,000불을 갱신했어요. 다시 올라와서 56,000불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56,000불을 기점으로 다시 트레일링 MDD가 따라옵니다. 최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56,000불을 기점으로 5,000불을 까먹으면
5만 1000불이잖아요. 그럼 얘가 그만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는 내 계좌가 5만 1000불이 되어야만 MDD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다시 5만 1000불을 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계좌가 얼마만큼 내려오고 올라오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좌 최고가를 갱신하지 않는 이상은 5만 6000불에서 5만 2000으로 왔다가 5만 4000으로 갔다가 3000으로 왔다가 관계가 없습니다. 누적이 아니에요. 트레일링 MDD는 따라오는 MDD의 개념은 맞지만 그 선을 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여러분의 계좌는 살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댓글로 질문을 주시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질문을 주세요. 자,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여기 밑에 오셔가지고 이 프롭 트레이딩 Q&A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치를 찍고 하락할 때 여기 지금 쭉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헷갈릴 시 개념을 꼭 정립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트레일링 스탑의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내가 스탑로스를 따라 올라가는 스탑로스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